조현혜 작가님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청주의 쉐마미술관에서 전시가 거의 뭐 한 24번째 정도 이렇게 되는데 참 오랫동안 작업을 해오면서 조현혜 작가 작품의 어떤 특징은 한 공간 안에 고전과 현대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런 그 양식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그런 컨셉의 의도는 어디에 있다고 볼까요? 저는 시간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감각적으로 만져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어서 과거다 현재다 하는 관념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그 조선시대 화가들의 산수화와 또 서양의 명화 같은 것을 차용해서 과거의 시간에 대한 은유로 사용을 했고요. 또 현대의 이미지들을 한 화면에 레이어드해서 과거와 현재의 서로 다른 시각과 관점을 시간의 층으로 표현해 보자고 한 컨셉입니다. 조선시대의 풍경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현혜 작가는 다시 21세기에 불러들여서 작업을 해나가는데 지금 뒤에 있는 작품처럼 겸대정선의 그 박연폭포의 모습을 아주 모던한 그런 감각으로 이렇게 작품을 형상화하고 있어요. 특히 이런 조선시대 시간을 이렇게 불러들이고자 하는 그 내면의 생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시간은 머무르지 않고 흐르지만 어제, 오늘, 내일의 관점만 다를 뿐이고 시간에 대한 경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간도 공간도 경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과거, 현재, 미래 구별 없이 상상력이 좀 연결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 작업 공간이 닫힌 공간이 아니고 자연을 가까이 하는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자연에서 주는 그 상상력이 원동력이 많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품 속에 보면은 이렇게 꽃의 이미지, 특히 뭐 모란꽃 같은 것이 등장하면서 여자가 자전거를 가지고 하늘을 나는 듯한 이런 이미지들이 복합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그 꽃을 사용하는 생각은? 네, 제 작업 공간이 그 자연을 가까이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자연이 주는 상상력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모란꽃이 어느 날 피었다가 진다기보다 뚝뚝 떨어진다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아서 꽃잎 한 장으로 부유하는 공간을 표현했는데 제 작업 공간이 닫힌 공간이 아니고 자연과 가까이 있는 공간이라서 그것이 아마 큰 원동력이 되었지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론 타임이라는 일련의 주제로 작업하고 있는데 지금 네이처 챕터에서는 그 공중에 부유하는 커다란 꽃잎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모란이 피었다가 진다기보다도 뚝뚝 떨어진다는 개념이 맞을 만큼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 구성을 하게 되었고요. 또 이것은 자연이 주신 상상력이라는 선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현혜 작가의 작품 속은 역시 시간에 대한 문제가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죠. 그리고 꽃잎이라든가 특히 자전거를 타고 있는 아주 젊은 여자가 등장하는데 그런 것은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일까요? 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경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는 여자는 물론 미래의 어떤 시간적인 상징을 하기도 하지만 저의 꿈과 이상과 기대가 들어있는 은유로서 사용한 것이고 또 시간은 두껍게 쌓이는 층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꿈과 기대와 흔적이 층층이 쌓여서 기억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됐어요.
조현우 작가는 최근 작품 들어서 많은 실험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는데 이번 작품 같은 경우에는 평면 작품이지만 과감하게 캠퍼스의 형태를 잘라서 분할시키고 배치하는 일종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그 작품 속에 시간에 대한 이미지를 상징할 수 있는 시계 형태도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공간을 분할하는 생각을 하게 된 어떤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작가라면 자기 작업에 대한 끊임없는 생각과 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쉐이프 캠퍼스가 평면 작업이지만 조금 더 변형된 형태로, 그러니까 비정형 상태로 해서 입체감을 조금 더 가미하고 싶었습니다. 조현우 작가는 끊임없이 자기 작품에서 새로운 실험과 표현을 추구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이는 작품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드러나죠. 뒤에 있는 것은 까이보트의 파리 시내 풍경을 담은 작품이고 이쪽에 있는 작품은 아를루의 반 고흐가 카페의 풍경을 갖다가 해놓은 작품이에요. 그 특이한 것은 거기에 2050 그다음에 카페 이렇게 네온을 갖다가 부착시켰다는 거죠. 이런 그 아이디어를 갖다가 얻게 된 어떤 결정적인 생각 같은 것은 무엇일까요? 네, 이 그림들도 끊임없이 작업에 대한 변화를 생각하다 보니까 과거의 그 명화에다가 지금 현재의 레트로 감성이랄까 그런 유행하는 그 현대적인 이미지를 복합적으로 한 화면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평면 작업이지만 입체적인 느낌을 주고 또 빛을 초과해서 키네틱 아트로 표현해 보자고 한 것이 배경이 되었습니다. 저는 조현우 작가의 작품 중에서 조금 전에 공간을 분할한 쉐이프드 캠퍼스의 형태의 작품도 인상적이고 상당히 러블리하고 그러면서도 어떤 포장지에다가 어떤 작가의 감성 그 트렌디한 모드를 갖다가 아주 가장 잘 적합시킨 아주 인상적인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러블리한 작품을 하게 된 어떤 뜻 같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저는 그 시간에 대한 작업이기 때문에 과거에 그 물건을 포장하기도 하고 또 싸기도 하는 그런 보자기하고 현재의 쇼핑백을 같이 병치함으로써 시간에 대한 은유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네온을 첨가한 것도 타임 레이어라는 부분이 비정형 형태고 형태가 없는 것이지만 그래서 입체감을 추구한 것도 있지만 거기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네온이라는 것을 같이 넣어서 더 입체적인 부분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티스의 작품에 네온을 갖다 이용한 그런 작품인데 아마 내가 알기로는 피터 클라센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극사실주의 작가가 자기 작품 속에서 이런 네온을 끌어들이면서 새로운 형태로 나아갔던 이런 것하고 조현우 작품의 어떤 흐름이나 맥이 같이 한다고 저는 보여져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그림도 마티스의 붉은 방인데 마티스의 원작에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현대의 여성이 그 스타벅스의 보온병이랑 같이 넣어서 변형이라고 할까요? 명화를 변형하는 그런 작업을 해 보았습니다. 조현우 작가는 이렇게 아주 상상력이 풍부하고 시간을 갖다가 다루면서 쇼핑백 같은 것을 상징하면서 과거와 현재를 이렇게 아우르는 이런 메타포적인 작품을 하고 있는데 혹시 작업하면서 어떤 영향받은 작가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작가가 되기를 꿈꾸고 있는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아무래도 제가 영향을 받은 작가는 초현실주의 작가 르네 마그리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뛰어난 상상력과 철학적인 사고로
독창성 있는 작품을 해온 작가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사물을 그리는 게 아니고 그것으로 일으키는 감정을 그린다는 그 글을 읽고 제가 그림에 대한 본질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제가 해 나가야 될 작업은 아무래도 시간이 관념적인 것만큼 어제, 오늘, 내일의 관점만 다를 뿐 경계가 없는 시간을 미래에 아직 오지도 않는 시간을 관념적으로 어떻게 생각해 볼까 하는 게 숙제인데 어려운 숙제이기도 하지만 많이 노력하고 또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작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조현의 작가의 특징이 있다면은 쉬지 않고 자기 작품 세계를 끊임없이 변신해가면서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것에 저는 아주 큰 평가를 내리고 싶어요. 앞으로도 쉬지 않고 이렇게 좋은 작품들을 계속 창작하고 또 그런 상상력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즐거운 그림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